미래를 생각하면 대학 졸업장은 필요할 것 같은데 당장 하루하루 야근부터 시작해서 회사 일에 치이다 보면요, 대학을 다니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찾게 되는 게 방통대, 사이버대, 학점은행제입니다. 근데 정보를 찾기 위해 인터넷을 뒤지다 보면 죄다 학점은행제나 사이버대 광고뿐인데요, 진짜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찾기가 너무 어렵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세 가지 기관의 장단점을 총망라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우선 세 가지 기관의 개념과 특징부터 자세하게 알아보고요, 두 번째는 비용부터 시작해서 수업 난이도, 학위 취득 기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영상만 끝까지 보시면 나에게 맞는 곳이 어디인지 확실하게 알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학점배기. 먼저 방통대입니다. 기본적으로 국립대이기 때문에 4년제 학사 과정만 있습니다. 그리고 입학 시기는 3월과 9월인데요. 이 시기에 맞춰서 신입학과 편입학 둘 다 가능합니다. 다른 정규대학들은 3월에만 가능한데 방통대는 상반기, 하반기 둘 다 가능해서 유연하게 학습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또 모집 인원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지원만 하면 바로 입학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2025년도 신입학 지원자 수를 보면요, 신입생을 1000명 단위로 모집하는데 경쟁률은 1.0이 넘는 게 없죠. 편입학도 마찬가지입니다. 3학년 편입학 경쟁률을 보면 똑같은 실정이고 사실상 지원만 하면 바로 입학하는 게 방통대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방통대의 비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국립대이기 때문에 비용이 저렴한데요, 그것도 많이 저렴해요. 한 학기 등록금이 30만원 중후반대입니다. 그래서 1년 등록금이 70 정도이고요, 다른 원격 기관과 비교해봐도 제일 저렴한 편에 속하죠. 심지어 국가 장학금 혜택도 잘 되어 있어서 해당이 된다면 전액 장학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지원만 하면 다 들어갈 수 있고 비용도 제일 저렴한데 왜 모두가 방통대를 선택하지 않을까요? 바로 여기서부터가 중요 포인트입니다. 방통대는 졸업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수업 난이도가 높고 시험과 평가 요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엄격합니다. 한번 삐끗하면 졸업 학점을 채우지 못할 수 있어서 학기가 늘어나게 되죠. 시험 같은 경우에는 한 학기에 단 한 번 오프라인 고사장에서 시험을 치르는데요, 이 한 번의 시험이 전체 성적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게다가 모든 성적의 요소가 60점 미만이라면 F등급, 즉 꿔락인데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직장인분들이나 주부님들 그리고 다른 학업까지 병행해야 하는 학생분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반면 사이버대나 학점은행제는 온라인으로 언제 어디서든 오픈북으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해요. 물론 대학교 졸업장을 취득하는 게 쉽지만은 않지만요, 방통대는 다른 원격 교육기관들에 비해서도 확실히 난이도가 높기는 합니다. 중도 포기하는 경우도 많고 아무래도 옆에서 감독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자기 주도적 학습이 어렵습니다. 실제로 방통대의 졸업률을 살펴보면요, 1학년 신입학자의 경우에는 36%, 2학년 편입학자는 38%, 3학년 편입학자는 55%에 불과합니다. 전체 퍼센테이지를 따지면 10명 중에서도 5명도 졸업하지 못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졸업을 한다고 해도 2학기에서 3학기 정도 추가로 듣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사이버대인데요. 사이버대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대학교들이 공립이 아니라 모두 사립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방통대와 동일하게 4년제 대학들이 대부분인데 전문학사 과정이 있는 곳도 있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학사 과정을 고려하고 알아보게 되죠. 입학 시기 또한 방통대와 똑같이 3월과 9월입니다. 그럼 사이버대의 비용은 어떨까요? 방통대는 공립, 사이버대는 사립이어서 비용이 좀 더 비쌉니다. 한 학기에 대략 100만원 중반대인데 방통대의 4-5배 정도라고 볼 수 있죠. 세 가지 원격 교육 기간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사이버대의 비용은 단점으로 비춰질 수 있는데요, 하지만 사이버대도 국가 장학금과 교내 장학금 혜택이 꽤 잘 되어 있습니다. 조건에 따라서 20%부터 100% 전액 장학금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사이버대 수업 난이도가 어떻게 될까요? 확실히 사이버대는 방통대보다 조금 더 수월한 편입니다. 시험도 100% 온라인으로 치르게 되고요, PC나 노트북이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시험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오픈북이라고 해서 너무 방심하면 위험합니다. 교수님들이 단순히 교재 내용을 그대로 묻기보다는 문제를 꼬아서 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리고 오픈북이라고 하더라도 시험 시간이 타이트하게 느껴지면요, 오히려 정답을 찾다가 제한 시간 내에 다 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사이버대 졸업률 및 학위 취득 기간입니다. 교육통계 서비스에 따르면 사이버대 또한 방통대와 비슷한 졸업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평균적인 학위 취득 기간은 나와 있지 않지만 방통대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이제 학점은행제입니다. 사실 학점은행제가 제일 생소하실 거예요. 학은제는 교육부가 만든 학위 취득 제도인데 앞서 말씀드린 방통대, 사이버대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학점은행제엔 2년제 전문학사, 4년제 학사가 모두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학위를 더 빠르게 취득하려는 분들이나 편입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도 학점은행제를 많이 활용하죠. 하지만 진행할 수 있는 전공이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는데요, 그래도 전공 상관없이 학위만 빠르게 취득하려고 했다면 학점은행제가 최적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2년제 전문학사는 1년 만에도 취득이 가능하고요, 4년제 학사는 빠르면 2년 만에도 취득합니다. 그리고 학점은행제엔 온라인 교육원과 오프라인 교육원 둘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정규대학에서도 인기 있는 전공들은 대부분 온라인 교육원에서도 개설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영학이나 심리학, 그리고 사회복지학 같은 전공들이 있죠. 그 외에 100% 온라인으로 진행 가능한 전공들도 많습니다. 학점은행제 비용은 진행하려는 전공과 교육원마다 천차만별 다르긴 하지만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방통대보단 더 비싸고 사이버
사이버대 등록금보다는 2배 정도 더 저렴한 편입니다. 따라서 3가지 원격 교육 기간 중 중간 정도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제 학점형제 수업 난이도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직접 진행해봤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원격 교육인 부분에서 강의를 듣는 거는 방통대와 사이버대 둘 다 똑같고요. 일이 바빠서 강의도 잘 챙겨보지 못했었는데 시험을 볼 땐 오픈북으로 보다 보니 높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학점형제의 학위 취득 기간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학점형제의 가장 큰 장점은 빠른 학위 취득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이 점이 가장 큰 메리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4년제 학사를 빠르면 2년 만에도 취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학사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제 학생들은 2년이나 2년 반 과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점은행제는 수업을 듣는 것 이외에도 자격증이나 독학사로 추가 학점을 이수할 수 있어서요. 더 빠른 학위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졸업한 대학교의 학점을 인정받아서 2년제 졸업자는 새 학기를 단축하고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죠. 3가지 원격 교육 기간의 장단점을 한눈에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방통대 순서부터 사이버대 비용까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수업 난이도는 오프라인으로 직접 출석해야 하는 방통대가 가장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대는 방통대보다 어려운 건 아니지만요. 오픈북으로 시험을 보더라도 내용 숙지가 미리 안 되어 있으면 높은 성적을 받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학은제는 제가 강의를 잘 안 보고 오픈북으로 시험을 봤던 것처럼요. 수업 난이도는 학점은행제가 가장 수월한 편이에요. 하지만 학점은행제로 가장 많이 진행하는 전공 중에서 경영 전공에서 꼭 피해야 하는 과목들이 있는데요. 이 과목들은 숫자나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수업과 시험 난이도가 매우 어렵습니다. 높은 성적을 받기 어려운 과목들이니 이 과목들은 피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학위 취득 기간입니다. 방통대와 사이버대가 똑같이 4년제이기 때문에 신입학을 한다면 당연히 4년이 걸리고요. 3학년 편입학을 한다면 2년이 걸립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원격 교육이어서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부족하면 졸업이 1년, 2년 늦춰질 수 있다는 걸 감안해야 해요. 학점형제는 학년을 꼬박꼬박 다녀야 하는 학년제가 아니고 학점제이기 때문에 일정 학점을 빠르게만 이수하면 빠른 졸업이 가능합니다. 학점애기. 네, 지금까지 3가지 원격 교육 기간의 장단점을 자세하게 비교해봤습니다. 저는 학점형제 과정을 진행하려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학점형제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카톡 링크로 문의주세요. 빠른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학자백의 준희쌤이었고요. 다음에도 학자분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